그거 가지고 이제 식을 다 수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패턴이 거의 그게 대부분의 패턴이에요. 현재 패턴이. 물론 간혹가다 이제 조달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설계를 할 때부터 조달 개념이 저희들은 거의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부대통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조금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저기마다 현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의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그래요. 조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철로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그 국가적인 사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네.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조달 그게 조달로 떨어지는 그 시공사가 시공사가 조달로 받더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그러면 시공사가 다시 발주를 준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설명하는 김에 저부터 원론적인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비점 오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원래는 이제 점오염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원래 영어로는 이제 이게 포인트 소스입니다. 원래 포인트 소스. 포인트 소스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수, 폐수.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나온 데가 이제 점폐수라고 그런 거거든요. 점오염이라고 했는데 이거 반대되는 게 이제 앞에 이제 여기 영에서 이제 앞에 이제 논포인트 소스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일비점 해갖고 이제 비점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쉽게 보면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할 때. 그래서 점오염에서 비점오염인데 비점오염의 메인 개념이 뭐냐면 이게 우수입니다. 우수는 대한민국 어느 나라든 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 생각은 뭐냐면 점오염, 오수폐수는 이미 우리나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잡아가고 여기서 계속 효율을 내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은 자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줄어들고 있는데 비점오염은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개발하고 하다 보니 여기에서 나는 오염 물질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아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게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법을 개정해서 시행은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된 거죠. 15년 정도 해서 지금까지 이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들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이제 헷갈리니까 오수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정화조라고 많이 알잖아요. 오수처럼 정화조하고 오폐수 시스템 용어를 썼지. 네. 1.1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사실 저도 토목 전공을 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새로운 뭐 비전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 옛날 우리 봤던 오폐수 공사 정화조 사업이든지 이 범위가 너무나 넓잖아요. 특히나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호우 태풍에 그 울산의 혁신도시 빌굴이 산을 절개하다 보니 완전히 태화동 우정시장이 완전 막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이제 빗물 저장 탱크를 만들거든요. 그거 사실은 우리가 방금 하는 여기에 똑같은 사업이 개념 같아요. 개념 같죠. 이제 과거에는 방금 설명했듯이 이 오폐수 정화라든지 뭐 오폐수 공사비라든지 이런 용어를 했는데 지금 생각을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비점이라는 그 이름은 그런 거고 그렇죠.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던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일 간단하게 제가 헷갈리면 제일 잘하는 이게 우수 정화조입니다. 그러면 보통 되게 다 그냥 이해를 간단하게 오수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우수 정화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이해가 빨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여기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적용되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조는 이제 거의 이제 해야 되지만 우수는 이제 이 실제 비점오염이 크게 이제 두 군데로 들어가요. 보통 법규에서는 이걸 앞에 이제 개발 사업이라 그러고 두 번째 적용되는 게 사업장이라 그래요. 사업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공장에는 제일 기본 조건이 일단 10,000배가 넘어야 돼요. 평수로 치고 한 3,300평 정도 될 겁니다.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폐쇄 신고를 해야 돼요. 폐쇄 신고. 그러니까 신고든 허가든 폐쇄에 관련된 게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업종에 해당돼야 돼요. 업종은 이제 전자나 자동차 이런 건 여기 포함이 안 되고, 보통 우리가 1차 금속 이런 건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요 세 개가 맞았을 때는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화학이나 이제 특히 이제 이쪽에 원산 가면 전부 다 화학 쪽이잖아요. 화학 쪽은 무조건 이제 업종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때 만여 배가 넘고 폐쇄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것 같으면 공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개발 사업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산단, 뭐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공사. 이거는 실제 용어는 환경영향 평가를,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우리 법적으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거는 모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있고 도시개발이 있고 뭐 항만개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한때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거는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업 쪽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고르고 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산단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서도 이제 크게는 이게 이제 보면은 광고도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보통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광급 같은 경우든 사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정확하게 따지면 저희들은 이제 이게 우수공사 내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토목 안에 우수공사가 있고 우수 안에 빗정원임 저감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따져보면 이렇게 있다 보니 보통 이거 탈 때 토목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할 때 우수를 하면서 빗재까지 같이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빗정오염 저감시설이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이제 지금 폐주소자 있는 같은 건 별도로 하게 되는데 빗점은 토목공사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설계할 때 들어가야 돼요. 설계할 때 설계가 되어지면서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의 대부분 이쪽은 90% 이상이 설계로 들어갑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설계할 때 잡아서 설계 들어가서 그 설계를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뭐죠? 저기 관급에서 저거 갑자기 처음에 조달품을 했다고 현장 소장이 네. 지도 모르더라니까 누가 발주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달 품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현재 저희들 쪽에서는 거의 없어요. 조달 자체가 거의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이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루트가 저희도 이렇게 들어가요. 개발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 루트로는 거의 들어가지를 못하고 저희들도 이제 이게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왜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안 됐었냐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쪽은 그냥 다 놓치고 다 안 했던 거죠 뭐. 사실 저희 업종 자체가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걸로 해서 저희들 쪽에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일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예요. 설계를 잡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죠. 발주처나 이제 설계사죠. 근데 결국은 설계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발주처를 잡아야 설계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뭐 도로공사 이런 데하고 하나씩 잡아서 들어갔는데 전부 다 들어가는 금액 큰 거는 발주처 잡아야 들어가요. 발주처 잡아야 들어가고 그냥 뭐 1억짜리 이런 거 짜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발주처도 이제 지방공사들 쪽과 도로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지방 자치단체니까 네, 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이 발주처가 되는 거죠. 시군 이제 도로 사업이나 도로 사업 이제 울산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공사 같은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해당 시군 이제 도로 사업과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감독이 되고 걔네들이 발주를 하고 다 해요.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걔네 직접 발주하니까 그런 데서 받는 것은 그게 제일 쉽죠. 왜? 우리가 했는데 좀 해주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제 저기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거든요. 광주에 이제 광주시에서 나오는 도로 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발주를 받아요. 그냥 우리 업체 저거니까 하고 이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저희들 이제 두개 받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 설계업을 하려면 발주처하고 설계사무소인데 설계사무소도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서 워낙 설계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요거 잠시만. 이거 잘 나오는 거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게 2006년 4월 한 몇 달부터 시행이 됐어요. 거기 공식 시행된 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회배.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3,000평 이상 돼야 된다. 네, 하고 만회배하고 폐쇄 신고입니다. 폐쇄 신고 허가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이걸 굳이 말씀드렸냐면은 이 법 시행이에요. 소위 말하는 일사구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 이전에 한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2006년 4월 달부터 새로 공장을 쭉 한 모든 업체들이 해당 사항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울산에도 원상공장 공장이 무지하게 많지만 저기는 오래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 첫째는 오래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전했어 이미 끝났어. 2006년 이전 거는 아무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하나씩 나오거든요. 신축도 왜 나오냐면은 첫째는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동네 지금까지 잘 해왔어. 근데 회사가 바뀌어. 회사가 바뀌어서 신고하고 이거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해당 사항 됩니다. 이거 회사가 변경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두 번 뭐 이렇게 여기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여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커지잖아요. 예전에 했지만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런 경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지금 통합 인증도 많이 하거든요. 환경 통합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것도 해당돼요. 여기에도 비점검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공장도 많고요. 공장도 많은데 여기는 화학이나 이쪽 업종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뭔가 잡으면 걸려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고 넘어간 것도 의외로 많은데 따지다 보면 요새 뭐 통합 인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확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회사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공장은 상업이니까 이런 데는 뭐 이런 정보는 아마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저렇게 이제 있으면 많이 알 수 있겠죠. 이 공장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공장도 변동사항이 계속 생깁니다. 이게 의외 저도 처음에는 이 생각 안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나씩 변동돼갖고 안 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해야 된다고 하죠.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회사가 바뀌든지 통폐합이 되든지 그 다음에 옛날에는 회사가 딱 쉽게 하면은 이런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A, B가 썼는데 A가 이거 통째로 인수하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서 해야 되는 것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법은 한번 정해지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만회배가 넘고 폐쇄 신고 허가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통합되고 이러면서 바뀌면서 하게 되면 공장 다 바뀌잖아요. 그 조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도
새로 이제 자꾸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기존 공장 외에도 의외로 생각보다 공장들도 해당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거는요. 여기는 거의 바로 해야 돼요. 이런 조건이 생겨서 신고하고 하면 여기는 거의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쪽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요. 아까 같이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래요. 설계 들어가야 되고 쭉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저건이 있어요.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크게는 이게 설계에서 제일 확실한 게 저기 뭐냐면은 특허 협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특허 협약을 맺어 들어간 건 이건 못 바꿔요. 이거는 대통령 백으로도 못 바꾼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허 협약이 돼서는 이거는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특허 협약이 돼서 못 바꾸는데 그외 사항들은 사실은 수정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봤는데 이 절차로 가네. 네? 현장 소장본 뭘 들어갑니까요? 전달 조달청에서 네. 특허 협약이 됐는지 소장도 이 내용을 설명. 그러니까 조달청이든 뭐든 했다 그러면은 특허 협약. 특허 협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도 크든 작든 특허 협약, 그 다음에 뭐 물품 협약 1년에 뭐 한두 개씩 하거든요. 이거 되면은요, 그냥 저희들 영업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못 바꿉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이거는 아니, 막말로 공무원이 이거 바꿔가지고, 속대가로, 예를 들어 거기서 한 1억을 벌었다 칩시다. 1억 받고 자기 모가지 내놓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해갖고 뭐가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손댈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은 앞서도 말한 개발사업 중에서 큰 것들은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설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러이러한 제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중간에 이게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낙동강청이 되겠죠. 낙동강청에, 예, 남토광역환경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했다고 이게 끝나면 참 좋은데, 신고는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짜리가 설계가 돼 있다. 뭐, 신고가 돼 있더라. 했을 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설계는 동등제품 이상, 설변이 보통 강급에서는 특허 잘 못 찍어, 그러니까 특허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는 특허 보내가 못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광급 같은 경우는 일단 도면이 들어가 있는 상태 같으면 좀 까끌었긴 한데, 바꾸려고 그러면 신고를 갖고 와서 변경 신고하고 들어가면 돼요. 방법은. 만약에 진짜 뭐 현장 저기 잘 알아가지고 뭐 감독이 일단 바꿔주겠다고 했을 때는 변경 신고를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경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낙동강 환경청에 우리가 다시 이러이러한 제품을 하겠습니다라고 해갖고 도장을 받으면 사실은 먹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건 현장 영업이죠. 현장 영업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나오는 뭐 지자체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 뭐 작은 한 것들은 신고사항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되게 뭐가 관련 있냐면은 이런 것들은 오염 총량이라고 해가지고 오염 총량 양이 작은 건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지는 않고 이제 쉽게 하거나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기준에 안 맞지만 지자체 오염 총량에 환경청에 묶여 있는 것들 오염 총량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바꾸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신고되는 들어갔던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만이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설계 넣고 신고하고 설치까지 가면 이게 제일 좋은데요.
개발사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도로공사 들어간 게 2018년도 2019년도 들어갔나?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2024년도 돼야 뭐 신고까지 가 있지만 2024년 5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고속도로 이제 큰 건데 고속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잡아놓으면 보통 기본적으로 한 5년씩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이미 설계 때부터 설계하고 신고하고 들어간 거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중간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울산 같은 경우나 뭐 울주군 같은 데도 뭐 도로 사업을 한다든지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저기 뭐 체육관도 하고 뭐 이런 것 조금씩 있더라고요. 보면은 지자체들은 그런 거는 쉽게 얘기하면 설계가 돼 있어도 그거는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이 비스모 부분들은 크지 않은 것들은 뭐 신고된 거는 변경 신고를 해갖고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잠깐 제품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타입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자연형이라고 하고요. 장치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회사 제품들이 이 장치형 요가형을 씁니다. 자연형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모래라든지 이런 거 이제 자연적인 방법, 뭐 습지도 여기는 이제 습지 같은 거, 습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침투 도랑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저류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제일 우수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넓은 걸 차지하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장치형 중에서도 여가형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2016년도에 1차로 환경부에서 인증을 한번, 그러니까 성능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때 한번 했었어요. 이때 했었는데, 이때는 저희 이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이제 해갖고 이제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올해 이제 1월 8일날 받았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성능 검사를 했습니다. 성능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2020 0485 해갖고, 저희들이 성능 판정서를 받았어요. 성능 판정서상의 처리율은 86.45%예요. 우리 제품은 이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 라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86.45%가 그러니까 기준은 80%예요, 원래 이제. 80%가 넘으면 성능 판정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받은 건 86.45%로 이렇게 하고 성능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 영업을 하고 설치를 하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근데 물론 다른 회사들 여러 회사들 받고 이거는 이제 같이 공유하는 회사도 여러 가지 복잡한데 어쨌든 이 여가형 부분은 이 판정서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필터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참 여기 장치형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교량 쪽에도 있어요. 여가형 개념하고 다들 여가형은 아니라 교량 쪽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교량 쪽도 요새는 이게 전부 다 이게 도로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시군에 사는 도로는 거의 이제 바닥 이제 파장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이제 교량 구간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교량 구간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희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산에 이제 소형선 부두 이런 데는 이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작은 것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메인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이거 돼가지고요 남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그리고 자연형 쪽은 지금은 이제 이것 습지나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기술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메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요거 여가형으로 보시면 돼요. 이쪽은
뭐 이거 들어가는데 지금 설계를 해달라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긴 하는데 매일은 저희들도 이걸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방금 사장님 말씀드린 우리가 울산에서 울산 함안, 밀양 함안 고속도로 쪽에는 높이가 한 70m입니다. 네. 결혼 높이가.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서 지금 도로물이 내려오는 우리가 그 닥터 돼야지 배관 시설 해놨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빗점 저감 시설이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요게 지금 내가 저는 원래 아까도 스들 말씀드린 제가 전공이 토목을 했고 건설회사 쪽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내가 좀 깝깝한 게 이게 시공사도 모르고 아까 사장님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초달풍부 운운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 대화가 끊겨버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울산에 있는 거 말고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이 작년까지만 해도 울산에 대형 프로젝트를 4개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울산 영천 고속도로 1차선 확장하는 거고 네. 그다음 울산시 그 울주군 청량면에서 신항만 신설 철도하고 네. 그다음 신항만 그 부두 확장하면서 이제 바다 매립 공사를 하고 그다음 하나는 울산 밀양 함안 고속도로를 지금 삼부토를 했어요. 그 친구들하고도 내가 좀 통화를 해보면 사실은 내가 좀 헷갈리는 게 이건 발주를 누가 하노 내가 네. 사실은 지금까지 누가 다 했느냐면은 그 삼부토건이 시공사지만 네. 삼부토건의 협력사 네오에서 저가 토목 설계가 저가 공사를 다 했거든요. 네. 또 저거가 했는 거예요. 그놈들도 또 네. 하층 또 내려갑니다. 네. 2차, 3차에서 하는 게 이 사업을 하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내가 이걸 궁금한 게 뭐냐면 시공사가 빗점 시설 이 오염 저감 시설 하는 걸 발주를 해주면 1차 협력사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2차 주고 그런 데를 마지막에 네. 사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내려가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J솔루션 같이 이 빗점 저감 시설하는 회사들이 하늘에 별 만큼 많더라고. 네, 많아요. 그러니까 설계에서 사실 나중에 이제 시공사로 넘어갑니다. 시공사 예를 들어서 보통 넘어가면은 뭐 낙찰률 이렇게 하고 한 80%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보통 광급 같은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죠. 그럼 시공사에서 받아요. 받으면 얘네들은 당연히 1차 기본적으로 저희들과 이제 부대 토목으로 보시면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부대 토목이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거의 이제 부대 토목이라 해서 부대 토목 내려가면 이렇게 떼어줍니다. 그래서 떼어줄 때 보통 이제 한 10%.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보통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네인솔루션이 받거든요. 네. 여기서 한 10%. 거의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여기서 불러요. 뭐 대림도 가고 현대도 가고 뭐 저희 같은 뭐 KC도 가고 원청이니까. 예, 이제 원청에 이렇게 갑니다. 저희 하다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메인 솔루션이 이제 여기 들어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 거 들고 와서 뭐 계량이고 뭐든 하는 데 같은 경우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있고 그 밑에 브레인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상태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컨택을 해요. 왜? 다 뭐 하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오케이 하면 이제 일로 줘요. 자 어디서 발주 나갈 겁니다. 그럼 일로 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대충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할 때 이제 설계 견적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설계사에서 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경우는 자 설계 견적 주십시오. 저희한테 요청을 해요.
자, 설계 견적이 뭐 간단하게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대충 시공사 진행자 받아야 한 쉽게 나한테 한 8천만 원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대 토목 줄 때 뭐 좀 남겨야 되니까 한 7천 정도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 얘네들 남겨줘야 될 거잖아요. 자, 2천 정도 이렇게 해서 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뭐 저희들이 위에 있든 하여튼 여기서 보통 저희들이 껴있으면 여기 20%를 줘요. 그러면 한 4,800 정도 되겠죠. 저희들은 이거 갖고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데 설계 견적은 저희들이 시공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설계 견적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설계 견적이 저희들도 뭐 도시공사하고 뭐 도로 이런 데 들어가는데 설계 견적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공에 이제 저희들이 한 45%에서 한 50% 정도를 감안해서 설계 견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렇게 받으면 저희들은 사실은 괜찮은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 정도 받으면 되게 저희들도 한 돈 정도 영업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영업비 정도 들어가는 거 생각하고 거기가 연도 맞춰서 저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저희들만의 구조가 아니라 어쨌든 이게 지금 이쪽에 쉽게 오래 하셨다니까 모든 건설에서 토목판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맞춰서 가면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설계사가 됐든 여기 이제 발주처가 됐든 그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뭐 도면 주고 뭐 한 것들은 해줘요. 뭐 신고 필요하다고 신고해주고 그건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도 이제 지금 서울에 이제 지금 GTX A 쪽에 저희들 설계가 GTX 현장은 사실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하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은 이제 뭐 정류장 이제 고부가 여기 이제 한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설계를 저희들이 했고 냈어요. 뭐 그러니까 있으면 이런 거 하니까 설계되면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와서 이제 시공사에서 뭐 이거 뭐가 좀 챙겨달라 그러면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얘기하고 쭉쭉 하고 어차피 시공사 여기 원청에다 얘기를 해놓으면 여기서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어차피 여기 잡아놓고 뭐 설계돼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신고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신고를 아까도 말했 신고 한 번 채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여기서 틀어버리면 시공사 현장에서 틀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 영업에서도 의외로 생각보다 나와요. 부분이 바뀌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인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되게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해갖고 뭐 특별히 뭐 없고 아주 정한 거 아니면 그냥 귀찮으니까 해놓은 대로 가는 거죠. 금액 이제 해서 가는 거고. 바꾸려고 그러면 뭐 시공사 저희 말하는 시공사가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현장 소장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현장 소장들 권한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옛날에 벌써 1000년 전에 할 때마다 그때 소장들 권한이 있었는데 요새는 근데 어쨌든 공무 쪽에서 어쨌든 간에 컨택을 하니 공모가 다 네, 공무에서 현장을 하는데 근데 어차피 뭐 공무부장이든 뭐 팀장이든 어차피 현장 소장 저걸 하니까 어쨌든 이쪽을 잡고 공을 잡고 하면은 뭐 방법은 있죠. 뭐 현장에서 방법이야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일단 결국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돈 문제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만 해서 조금 챙겨주면 받을 수 있는 분도 생기겠죠 항상.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설계 단계부터 관계를 해야 되고 네. 착공 전에 격정을 지어야지. 네. 그 후로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럼 맞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네. 여기서 하면 일단 이건 해갖고 잡아놓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해놓으면은 왜 얘네들도 쉽게 하면 이게 일단은 그게 있어요. 자, 비점이 일단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저기 뭐 여러 군데 이제 저기 저희도 산업단지 조금 이런 데 들어가면은 작은 데는 설계 들어가고 뭐 한 3에서 한 5기고 커도 뭐 10억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1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 실제로 나중에 가게 되면은 뭐 한 5, 6억 생각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 공사 규모가 뭐 몇백억, 몇천억 정도 되는 공사 규모인데
얘네들이 특별하게 이게 뭔가 이제 쉽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여기 소장이 감독님 잘 알아. 아, 내가 옛날에 신세도 지고 해갖고 내가 꼭 이번에 내 감독님 좀 밀어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덤비는 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그게 그냥 별것도 없고 뭐 한 대 뭐 굳이 뭐 해가지고 딴 데 바꿔가지고 그또돈뭐 1천만 원 줘가겠다고 귀찮은 사람들은 안 바꾸려 그래요. 근데 특별하게 좀 연구가 있거나 이러면은 또 바꾸죠.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안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고 처음부터 딱 잡아서 설계하고 신고까지 해두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다요. 사실 또 빗점 오염 시설 저기 공정은 또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가. 예. 아, 근데 부대 토목할 때는 때로는 저희들이 일찍 넣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에 하다 보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끄트머리가 많단 말입니다. 이 끄트머리 쪽에 되게 뭘 또 많이 해야 되면은 옹벽을 사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런데 같은 경우는 옹벽 사고 나중에 그거 다시 팔 거냐? 그렇지. 다시 팔 거냐? 옹벽이 올라간 게 한 10m 올라갔는데 밑에 한 7, 8m 파갖고 그러다 우리는 책임 못 지니까 파줄 거면 하고 아니면은 미리 안 하면 다 그냥 미리 그래서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부대 토목도 토목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목해놓고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수관할 때 같이 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와서 다시 하려고 그러잖아요. 공사 자체는 토목공사지만 자체는 또 설비공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 한 20분간 남짓은 미해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막골 딱 잡아서 할 때는 끝에 갈 가능성이 제일 커요. 우수공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이게 도로도 다 지고 여기 다시 선정해갖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보통 밀리거든요. 근데 이때도 뭐 여건들이 안 맞아갖고 이제 좀 미리 하면은 저희들은 좋은데 또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이 이게. 뭐 일목이 이제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배수구 다 잡아놓은 거예요. 공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옹벽공사라든지 또 도로공사 보면 산 절개하면 위에서 빗물 내려가는 길 만들고 하잖아요. 네, 다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세팅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넣는 거죠, 안 그래도. 저 대표님 혹시 저희들이 이런 걸 함에 있어가지고 네. 타서 이런 이 많은 저희도 같은 이런 비전의 타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메인 솔루션이 내세울 수 있는 타사의 뭐 경쟁력이나 네. 저희들 회사만의 그 장점, 네. 이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덩크는 물론 5분 높일 때 이런 부분도 있지만 타사도 타사대로 저희 잘 모르니까 뭐 내세울 거 있지 않습니까?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빗조오염 저감 시설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환경부에서 항상 법을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여기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승용 판정서 네. 첨부되어 있습니까? 환경검사 판정서 거기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네, 네. 이게 빗조오염 저감 시설은 현재 80% 성능이 86점 아까 45%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요. 아, 기준이. 환경부에서 정해진 기준은 80%의 성능 효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S입니다. 서스펜디드 솔리드 해갖고 보통 이제 우리가 서스펜디드 솔리드 해갖고 SS가 부유물질.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이거 부유물질이고요. 이거 제거 효율이 80% 이상이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80% 이상이면 된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별로 기준이 다 똑같아요. 거의 뭐 왜냐면은 뭐 여가선 속도는 얼마나 이렇게 쭉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86.45%다. 그러면 효율은 제가 봤을 때 최상은 아니지만 상급에 속해요. 이제 보통 보는 한 80, 한 2에서 한 3, 4, 4, 5 여기에 보통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으니까 효율은 86.45%인데 우리가 효율이 80% 높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80%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효율만 높여야 된다 그러면은 90 뭐 이렇게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하시는 거는 일단 효율이 높다. 80%니까 처리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관급에 있는데도 이해가 돼요. 효율이 좀 높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급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급은 어차피 이제 뭐 저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들이 필터가 고분자 필터라 해서 P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섬유 필터 두 개가 들어가요. 이게 고분자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LDP라고 해서 폴리에틸렌이에요. 이게 저밀도, 로 덴서티 폴리에틸렌이거든요. 저밀도 폴리에틸렌인데, 저밀도 폴리에틸렌에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보면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비중이 한 0.9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를 하면은 바로 틀려버립니다. 잘 틀려요. 틀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저 상황이 없지만 그냥 반 정도 쓸 수 있어요. 얘는 뭐 특별하게 저 할 건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섬유는 저희들이 위에 7cm만 갑니다. 섬유는 그냥 일반 저희 간단히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 90%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렴하게 보이시면 요거 들어가거든요. 요것만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주면 그러면 내가 전화할게. 뭐 특별하게 저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점이 있는데 고분자 필터 같은 경우는 그냥 반 정도 쓰는 거고요. 90%는 이게 원래 이제 준서를 1년에 3회 하게 되는데 이건 1년에 1회 정도 준서를 한 번씩 요것만 갈아주면 요것만 한 번씩 갈아치신 요것만 갈아주면 그냥 거의 뭐 큰, 그러니까 쉽게 보면 유지 관리하는데 크게 비용 들을 것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고.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회사들마다 이렇게 막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뭐니까 쉽게 보면은 이게 월등하다. 정말 우리 회사가 월등하다 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일단은 항상 그 부분 얘기하고 이제 필터 요 얘기를 합니다.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현장 가면 이제 금액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적어야 되겠죠. 금액 부분이 제일 민감하게 될 거예요. 이제 금액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금액도 제일 비싼 건 아니에요. 보통 비싼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원래 가격대 서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어디 이제 100% 장담을 못 하는 거거든. 뭐 어떤 회사가 갑자기 지난번에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울산 쪽에 저기 어딘가 하는데 저희 그때 2억을 냈어요. 1억 5천짜리가 있었어요. 여기 세계 회사가 있는데 한 1.8억 정도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게 마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저기에 따라서 약간씩 하니까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같으면 왜냐면은 저희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저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20% 주고 사실 주면은 뭐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단독을 했더라도 1.5가 안 내요. 저희들은 중간에 깼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저희들이 기본 내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단독 입찰에서도 2억을 내고 누군가 같이 들어가도 2억을 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의 원가에서 조금 더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1.5가 아니라 1.4겠나보다 70%였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급이별로 또 나누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인건비랑 하고 이제 말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 금액이 전체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저것 해서 해봤을 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약간 중간에서 봤을 때 조금 약간 떨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가격 경쟁에서 뭐 그렇게 뭐 저가진 않으실 거예요. 하시게 되면은. 제일 큰 게 사실은 결국 하다 보면 결국 돈이거든요. 뭐 좀 싸게 주라 뭐 결국은 뭐 이제 알아도 뭐 아니 근데 하는데 딴 데야 뭐 예를 들어서 목표차 제주도 가면은 막말로 이미 예비는 다 됐어도 뭐 우리가 한 1억
천 냈는데 뭐 1억짜리 이렇게 야 여기 1억 들어왔는데 이거는 좀 맞춰주라 뭐 그런 거 생기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인맥이 좋은지 이제 그런 거죠. 뭐. 용량 부분에서 시간당 1000회배라는 거는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1000회배를 여과를 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용량은요. 예. 용량은 해배가 아니고 루베가 되니까 루베. 이게 이제 세제곱미터 예. 루베로 따지는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용량을 계산할 때 맞아 이것도 아까 이제 만여 배가 넘으면 저한자가 있잖아요. 예. 만여 배 가무 용량은 우리가 2.5mm도 잡아줘요. 그러면 요게 시간당 25톤이 돼요. 그러니까 만해배 공장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우리는 25톤 되는 빗점의 용량을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 물론 여기에 뭐 많아요. 뭐 이제 뭐 조경 있으면 조경도 좀 빼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차이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은 만해배에다가 2.5mm 곱해서 계산하면은 25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해배는 25톤이고 그러면 이제 10만 해배는 250톤이 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쓸 때는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보통 우리말이 이제 보통 루베라고 하잖아요. 일본 루베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물이나 저거나 똑같으니까 보통 쓸 때는 그냥 250톤이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냥. 예. 몇 톤짜리 시간당.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빗점에서는 용량이 얼마요? 100톤이요. 그러면 시간당 100톤이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하셔요. 그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폭우가 내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지금 폭우 같은 경우 초기에는 이제 쓸려가지고 저희들이 다 저기 만약에 되는데 예. 폭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그 적어된 원류 아까 원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류라는 게 넘쳐 흐르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 곧 거의 곧 나올 텐데 예. 원래 우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사업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물이 모아서 최종 방류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빗점은 여기다 놓는 거냐? 이거 아닙니다. 빗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이패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넣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흘러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월계를 쌓아가지고 우리 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까 같이 이제 2.5mm 정도면 그 정도 초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빗점원에 들어갈 시절이 다른 말로 초기 구수 처리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구수에 대부분의 빗점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 구수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데 보통 얘가 이제 2.5mm 물량은 계속 넘어가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 처음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오버가 되면은 이 관을 이제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 일로 갈 수 있게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초기에 오는 5mm, 2.5mm. 그 다음에 근데 초기인데 이제 정확히 따지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당 2.5mm 정도의 물량은 빗점에서 이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이상이 돼서 오버되는 물은 그냥 방류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 전체를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많이 내리면 폭우 쏟아지면 뭐 100ml씩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1000제곱미터 곱하기 100ml 이래버리면 이게 1000톤이 되나요? 이렇게 돼요. 아까는 25톤이었는데 이게
저게 안 되거든요. 그럼 촌통 같으면은 무지하게 커져야 되고 땅도 좋은데 잘못하면은 누군가한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고 그 정도만 처리하면 다 빗점은 쉽게 내려가네. 네, 어느 정도 처리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내려가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런 거 가지고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네. 방류도 오염 그거를 방류를 하는 사람.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수니까요. 뭐 크게 저항은 피하기 별로 나올 건 없어요. 그냥 다 기준만 잡혀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 그저 빗물 저장 시설을 대형 저장 시설을 만들잖아요. 네. 우리 홍수 네, 대학에서 네. 그것도 일종의 이거 우수 저감 처리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요. 거기 이제 우리 주식에서 레인 솔루션에서 그 사업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제가 묻는 겁니다. B점은 환경영향 평가고요. 네. 아까 그 대규모 조리조는 이건 재영향 평가예요. 제. 네, 재영향 평가거든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조리조는 지금 한테 무조건 공장에 이런 거 짓게 되면은 뭐 10mm 이상 얼마를 조리하시는 조리조를 짓게 돼 있어요, 무조건. 조리조를 짓게 돼 있는데 이거 조리조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토목을 하셨으니까 이 구조물 그냥 시야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시야 탱크. 이거는 현장 타설하면 끝이에요. 뭐 쉽게 현장 타설하는 게 제일 싸요. 토목 뭐 자꾸 불러가지고 저기 뭐 해갖고 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안에 뭐 저기 철근 해갖고 쭉 해서 치면 이게 제일 쌉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어려울 때 이걸 필시로 하기도 해요. 필시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이고요. 보통 현장 타설로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재영향 평가를 받는 거 이거는 할 일이 없고 근데 이거는 재영향 평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B점은 환경영향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영향 평가상에서 이게 있더라도 B점에 여과형을 설치하시라고 해버리면 여과형을 설치해야 돼요. 별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뭐 하려고 그러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저희들이 이거 갖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이거는. 저리저는.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하면은 문의 오면은 하면서 어제도 저기 천안에 주택조합이 뭐 거기 현장 갔다 왔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재영향 평가서상에 나온 이거 조리조 B점에서 환경영향 평가상 B점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소장님한테 나중에 도움 보내주면 제가 보고 거의 그거는 현장 타설하는 게 제일 빠를 거다. 왜? 그 현장 타설이 맞거든요. 그거는 하고 이거는 어차피 현장 타설 못하니까 이 부분 우리가 견적을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재해평가상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